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통상 파산 절차에서 상가임대차가 쟁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가 건물 임차인이 영업부진에 빠져서 파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5년 이상 혹은 뭐 10년 정도까지 하면은 파산에 들어올 일은 없지만,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보장되는 시절은 지났죠. 그래서 상가 임차인에 의한 법률 상식을 잠깐이라도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가를 임차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임대차 기간이 10년간 보장될까요? 사실일까? 답을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임법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약칭한 거죠. 상임법은 계약갱신 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시키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도입됐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이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10년에 이르도록 주기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적절한 시기에 갱신 요구를 해야 10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임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건축이죠. 재건축. 요즘 저도 이제 서초동에서 뭐 세입자로 있지만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 재건축 때문에 기존에 그 음식집이 다른 데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반포동에 있는 이제 새꼬시집은 가봤더니 이제 재건축 때문에 결국 요 반포동에서 요 서초동으로 와 있더라고요. 지하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간 그 순댓집, 배감 망순댓집은 없어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건물주의 재건축을 인해서 뭐 저희 동네로 왔더라고요. 또 더 가깝게.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올해 작년에 이제 목격한 건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장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재건축 때문에 이제 갱신 요구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건축인데,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문제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1월에 계약을 하는데 뭐 한 2027년 4년 후에 우리는 재건축 계획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는 당신은 5년을 보장 못 받고 그 이후에 또 10년도 보장 못 받고 4년 만에 나가야 된다. 그럼 4년 동안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각종 투자 비용을 최대한 뽑아야 되겠죠. 그 정도로 해놓고 이제 월세나 이런 것도 조절을 하겠죠.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이제 재건축하는 경우, 뭐 중간에 이제 건물이 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건물이 좀 파손됐을 경우도 있죠. 세 번째,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죠. 그래서 재건축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리모델링 할 예정이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는 것이고, 이때 실제 재건축 등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 재건축이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동종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집주인이 거기서 뭐 다른 자녀들을 시켜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원리금 같은 거를 이제 회수할 기회를 상실시킨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 중으로 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죠. 3번 이상 안 내는 경우죠. 즉 임차인이 3회분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통해 영업기간 10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환산보증이라는 개념이 있죠. 환산보증이란 뭐냐면 잘 나와 있죠. 보증금 1억에 내가 월세 200을 냅니다. 그럼 월세에 100을 곱하면 전체적인 환산보증금 됩니다. 100을 곱하면 2억이죠. 그래서 총 보증금 1억에
환산 월세 200에다 100을 곱해 2억을 합치면 3억 원이 환산 보증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환산 보증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20이다. 그러면 2억 2천인데 2천은 떼는 거죠.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은 원칙적으로 환산 보증금 9억 원을 기준으로 상인법이 적용되는지 민법이 적용되는지를 구별하고 있답니다. 즉 상인법 2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을 예로 들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산 보증금 9억 원까지 상가 임차인에게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상인법상 중요한 몇 가지 조문의 경우에는 9억 원이든 아니든 모두 적용됩니다.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하든지 9억 원을 초과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문으로는 대항력 규정이죠. 그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매수하더라도 그 보증금은 그대로 이제 떠안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보장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10년은 모든 건물에 다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 그 다음에 3회분 연체 시 계약 규정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임차할 때 내가 상가를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죠. 세무서에 가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상가를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항력 규정은 환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이 되죠. 대항요건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에서는 이제 주민등록이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의 조문인 상인법 제5조 2항은 서울을 예를 들 경우에 환산 보증금 9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장을 등록을 해서 대항요건을 갖추는 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순위에 따른 배당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9억 원이 한 10몇억 원이 되는 경우,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는 10년 이상을 이제 10년 정도로 보호받기 위해서 건물주들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권. 다만 이우재 부장판사님 배당이제 문제, 이분이 이제 부장판사님 돌아가셨죠. 배당이제 문제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도 있지만 잘 보지는 않습니다. 676쪽에 의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였더라도 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의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증금이 기재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권이죠.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차권 등기를 해도 결국 우선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결국은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를 해야죠. 그러기 전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가장 알아둬야 될 게 우선 변제권은 9억 원 이하의 경우, 서울의 경우에 9억 원 이하의 한산 보증금만 적용되고 9억 원을 넘든 9억 원 이하든 4 조항 대항력 규정하고 그 다음에 3기 미만일 때 임대차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 조항 이런 경우는 모든 임대차를 상가 건물 임대차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다만 우선 변제권은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호를 해준다. 그 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건물도 지금 저희가 보증금 5천에 월 임대료가 만약에 관리 한 350이다. 그러면 400이라고 합시다. 그럼 4억 5천이죠. 4억 5천이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정일자 받아놨으니까 세무서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같은 데 몰라도 이런 변두리 지역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강남이나 이런 좀 여의도 그런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환산 보증금 하면 다 9억이 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에 월세가 700, 800 되는 데도 있죠. 그렇죠? 700, 1000, 1500 되는 데도 많습니다. 벌써 15억이죠. 그렇죠? 100배 하면은 9억 금방 넘어버리죠. 그렇죠? 월세가 8, 900 이상 되면 그런 데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 분석을 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잘해서 들어가고 전세권까지 집주인들도 건물주들도 세입자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저도 들은 바 있지만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권 하주더라도 이제 결국은 그 건물주의 어떤 국세 우선에 밀리면 또 밀리기 때문에 국세 체납 여부도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